안녕하세요. 더 리치 프로젝트 유사라입니다. 오늘은 태풍이 올라와서 그럴까요? 시원해서 되게 좋긴 한데 태풍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0 부의 지각 변동이라는 이 책을 2020 부의 지각 변동 이 책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책을 읽긴 읽었는데 이 책을 빌려놓은 지가 좀 빌려가지고 왔거든요. 요즘은 되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코로나 때문은 아니겠지만 저도 이쪽으로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살던 곳은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가깝게 집 근처에. 근데 이쪽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쪽이 더 도심인데 왜 없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동사무소에 가니까 그 동사무소 앞에 자동으로 이렇게 책을 이렇게 무인으로 대출할 수 있는 기계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책을 한번 빌려와 봤어요. 근데 박정훈 KBS 보도본부 경제부장을 이분이 역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을 쓰신 분이 박정훈 KBS 보도본부 경제부장을 하신 분인데 되게 그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뒤에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스탠퍼드대 후버 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진입돼요. 그리고 한국은행에 입행했다가 1998년 KBS 경제부에 입사하여서 대표적인 경제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되게 경력이 화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화려한 경력을 가지시고 정말 경제 분야의 대가시구나 이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2020 그의 지각 변동 사실 우리가 이분은 2019년도에 이 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부의 지각 변동이 있을지 없을지 잘 예측을 못한 상황에서 이 책을 썼는데 되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지금 약간은 성장을 둔화시켜진 상태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코로나가 없었어도 어떤 경제 지수에 의해서든 경제가 그렇게 완전히 호황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기설을 이분은 이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7가지 시그널 정도를 경제가 보인다고 하는데 그 경제가 위기가 올 때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순간을 주목하고 그리고 두 번째 규모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식 부동산 통계의 유혹에 속지 말아라. 통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경제신문을 이제 하나 구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매일경제가 좋다고 여기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매일경제가 굉장히 빨리 캐치한다고 요새 저는 그 신문사에 뭐 돈 받아먹은 건 없지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경제신문 읽을 때 매일경제를 읽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책에서 정말 자산은 어떤 자산인가, 금인가, 부동산인가, 아니면 주식인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알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맨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237쪽에 그게 나오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그 자산을 한 곳에 집중 투자하지 말고 분산 투자해라. 그래서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 담아라. 이렇게 경제에 대한 속담이 있을 정도로 한 곳에 담지 말고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 주식에도
투자해야 되겠지만 주식에만 넣지 말고 금이나 또 엔화, 달러화 이런 곳에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고 또 부동산에도 하고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하라고 여기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니까 국채를 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국채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국채를 사는 게 가장 안전적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골드뱅킹을 이용해서 여기서 금을 사라고 했는데 KRX 라든가 ETF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권 계좌를 통해서 주식처럼 매입을 할 수 있다네요. 그래야지 조금 세금을 조금 덜 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급한 마음에 어떻게 하면 정말 부의 지각 변동하는 상황에서 내가 부를 이룰 것인가 고민하면서 이쪽에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페이지 248페이지에서는 주관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보고 낙관주의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본다라고 여기서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렵죠. 그러나 이 시간에도 어떤 분야에선가는 경제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 마스크 회사들은 마스크를 만드느라고 야간 작업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이 포스트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과연 부동산이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이거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했는데 어떤 유튜브 유현준 그 홍익대 교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건축은 도심에 밀집돼 있는 건축일지라도 그 유통이 잘 발달돼야만이 그것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가 언택트로 물건을 택배로 이렇게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제 택배를 주문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왔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편리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도 비관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정말 부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가장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보고 낙천주의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본다고 하면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그 뭐라고 하냐면 에필로그에 최악의 공포가 시작되는 그 순간이 기회다. 최악의 공포가 시작되는 그 순간이 기회다.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도 지금 떨어져 있는 것들이 어쩌면 코로나가 끝나고 났을 때 그거는 큰 폭으로 이익을 남기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계속될지 아니면 끝날지 그걸 미지수기 때문에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주식이 떨어져 있는 주식들을 사지를 못하는 거죠.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자신의 해안을 이용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그 해안을 얻고자 지금 책들을 읽고 있는데 정말 그 해안을 얻는 것은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책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꼭 물질적인 것만 우리가 부를 이루는데 목표하는 부가 있잖아요. 저는 2025년도까지 10억인데 그 부를 이루는데 과연 물질적인 것만이 우리가 이루느냐 필요하냐. 물질적인 거 당연히 필요하지만 거기에 정신적인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자기의 내면 세계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부가 왔다가도 그냥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정말 마음 관리 잘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면 25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고가, 큰 사고가 일어날 때, 대형 사고가 일어날 때 그 사소한 그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래서 아주 큰 대형 사고, 그리고 중간 정도의 사고, 그리고 아주 경미한 사소한 사고의 비율은 1대 29대 300의 비율로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사소한 사고가 300건이 있고, 그리고 조금 그보다 더 큰 사고가 29건, 그리고 아주 그거를 시그널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깨닫고 고치지 못한다면 아주 이제 대형 사고로 이를 그르치게 된다는 거죠.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그널을 줄 때 그거를, 중국이 많이 시그널을 줬죠. 2018년도에도 미국에서 중국이 어려워질 거라고. 그때 중국에서는 서둘러서 시그널을 어떤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고쳐갔기 때문에 지금 그 어떤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기서 그 법칙이 바로 하인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하인리 윌리엄 해리 하인리, 그러니까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칙이라고 해서 이걸 하인리 법칙이라고 한다고 해요. 저도 그건 동의해요. 그런 어려운 큰 사고가 아니면 큰 경제적 위기가 있기 전에는 반드시 시그널이 있다는 거죠. 저희 남편이 머리를 제가 더워서 묶고 이 촬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좀 머리를 내리고 하면 훨씬 더 아름다울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오늘은 머리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더 아름다운가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한 3분의 1을 읽었어요. 그리고 오늘 리뷰를 하는데 119페이지에 보면 다가올 경제 미래에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이거는 2019년도에 쓰여진 책이에요. 경기 부양을 할 것이라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있고, 두 번째는 일본식 장기가 불황이 계속 쭉 침체가 한 뭐 몇 년 동안 계속 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고, 세 번째는 세계 경제가 위기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예를 들면 여기서 퍼펙트 스톰 현상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태풍 두 개 이상이 함께 충돌을 해서 더 큰 태풍을 만들기 때문에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 상황에 경제 위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뭐 세계 경제 초유의 위기가 유로존 침체와 겹쳐서 그 중국발과 겹쳐서 미국발과 겹쳐서 이렇게 막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그냥 시나리오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나리오가 짜질 수도 있다는 거. 지금 현재는 장기 침체 쪽으로 많이 관망을 하고 있죠.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경기 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이제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이 정도 지금 경제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도 그렇고 빨리 코로나가 끝나갔으면 좋겠는데,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으며 우리의 그 경제적인 균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거를 통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나 저에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 더 부의 지각 변동이 있는 이 시점에서 어느 면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를, 이 책에서는 코로나가 있기 전 작년에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뭐 주식 여러 가지 분산 투자를 해라. 주식도 신문이나 매스미디어 그런 뉴스들을 완전히 믿지 말아라.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가짜 시그널을 이렇게 해석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신문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면 거의 이렇게 신뢰를 했던 경험이 더 많아요. 지금은 신뢰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지금도 아무래도 제가 타임지지나 이런 걸 통해서 읽었다 그러면 그게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한 종류의 미디어만을 읽고 그것이 설사 우리나라 신문이나 뭐 미디어가 아닐지라도 해외 미디어일지라도 자기들의 뭐 정치적인 입지나 여러 가지로 그 입지 때문에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소주가 2005년도에 많이 팔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경제 불황 때문에 먹을 소주가 없어서 그렇다. 뭐 소주를 사 먹을 돈도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는 또 소주가 많이 팔리니까 신음을 잊기 위해서 소주를 사 마신다. 경제적 신음을 잊기 위해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어떤 상황을 놓고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경제적인 해안을 밝힐 수 있는 그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 서적을 읽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신문 구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도 신문을 그냥 인터넷으로만 읽었는데 이제는 그냥 지면 신문을, 경제 신문을 이제 구입해서 읽을 계획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리치 프로젝트 유사랑입니다.